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아직도 안 잡힌 권도영 FTX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루나코인 권도영은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우리 권 대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안 잡히고 이상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권도영 대표는 일단은 뭔가 꾸준하게 이렇게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최근에 8월 여기에 대해서 12월에 댓글을 달았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LFG에 대한 모든 BTC 구매 클립은 처음에 125M 충분이었다 해서 이더스캔은 보지도 않고 모든 구매는 OTC 데스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파게티 괴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도 없었다,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글, 여전히 이 권도영 씨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네요. 감사가 게시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쭉쭉쭉 내용이 나오는 거, 이건 11월 달에 활동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떠드는데 이거 사실은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시어를 이용해서 스테이션에서 푸시 알림을 활성화했다부터 해가지고 리트윗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요것도 리트윗하고 저것도 리트윗하고 해서 TFM은 웹3 어디에서나 네이티브 독점 덱스 LFT 집계를 사용하는 최초의 프로토콜이 되었다라고 해서 루나 블록체인에서 수행이 됐다라는 이런 내용. 그리고 스트라이크2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법원 테라폼 랩스 임원을 구금하려는 검찰의 움직임을 기각, 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각했다라는 거죠. 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이게 지금 언제쯤 내용이냐면은 12월 3일입니다. 요 근래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임원을 구금하려는 검찰의 움직임을 기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권도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이런 내용,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형사 기소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절차를 위해 구금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검찰이 한계점을 넘어 한국 법을 확대하려는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테라는 테라로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500달러의 가치를 없애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디폴트와 파산의 여름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스트라이크 2라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 지금 권도영 씨가 뭔가 약 올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리트윗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UST의 붕괴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 그리고 계속해서 리트윗이 쭉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임팩트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0.000172 이렇게 되어 있죠. 일자로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쫙 떨어졌어요. 그쵸? 쫙 떨어졌다가 완전 아래였다가 지금 가격으로만 보면은 0.0000 그죠? 4145인데 0.0001712 어떻게 보면은 4배 이상 오른 거네요. 완전 저점 대비에 비해서는 4배 이상 올랐고, 한때는 이렇게 많이도 올라갔어요. 10배 이상도 올라갔었다. 그러다 다시 한번 변화가 있었고,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아무튼 루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라 대신은 사서적이었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리트윗 하는 것들은 루나에 대한 호재,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루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FTX 파운더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샘 뱅크맨, 샘 뱅크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되게 재밌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맨해튼의 미국 검찰은 이렇게 두 개의 상호 연결된 통화인 테라 USD와 루나의 가격을 조정해서 FTX가 그가 공동 설립하고 소유한 헤지펀드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포함한 그가 관리하는 기업에 이익을 주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뱅크맨 프라이드 씨의 잘못을 판단했는지 언제 테라 루나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FTX가 고객 자금을 알라메다로 이체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FTX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CEO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라는 이런 내용, 그리고
미국 자금 세탁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아는 한 모든 거래는 투자나 헤징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면서 테라 USD는 소위 스테이블 코인이었지만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그 가치는 미국 달러로 직접 뒷받침되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한 알고리즘 세트를 통해 루나라는 두 번째 코인에서 가치를 유지했다. 그리고 루나의 공급이 증가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합니다. 충돌 직전에 SBF 또는 알라메다에서 1B USD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해서 패그 공격을 위한 탄약 제공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내용 얘기하는 게 알라메다는 디패그 날짜에 보야거 해서 공공 파산 신청해서 비트코인으로 9자리를 빌렸고 다른 대기업이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BTC를 핸디캡 LFG 준비금으로 해서 나와 있고 이것은 현재 상당히 대중적인 지식이지만 2021년 2월 UST가 겪은 대규모 통화 수축은 알라메다 MIM 위기 동안 곡선풀을 배수하기 위해 몇 분 만에 500mm UST를 판매했을 때 시작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어둠 속에서 행한 일이 빛을 발하리라 라고 내용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얘기하는 나는 여기서 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UST를 구매한다면 판매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준비금이 B를 초과했기 때문에 조기에 청산하면 대부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루나의 공매도는 다른 판매자가 쌓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루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저는 하나의 이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과연 옹호하는 행동일까? 전 이런 생각도 조금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점이 들고 이것은 리트윗을 했어요. 리트윗을 한 내용이에요. 권도영 씨가. 그래서 UST를 매수했다. 뭐 등등등 여기 나오는데 누가 UST를 공격했는지 그 답은 제네시스 대출 도서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저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루나한테 뭔가 이렇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런 거라고 보고 알라메다 FTX 관련 당사자가 고객의 자신과 위치를 사용해서 정교한 공격을 조율하고 누가 신경 쓰느냐는 개념이 있었다. 실제로 기본적인 흰색 모자 대 검은 모자 논쟁에 도달한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루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하나 의문점이 드는 거는 이제 FTX가 터지니까 루나를 이제 FTX로 옮겨가지고 그쵸? FTX 여기로 옮겨서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루나가 조금 더 이슈가 좀 수그러들고 FTX가 요새는 이슈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루나가 문제일까? FTX가 문제일까? 사실 저는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둘 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편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좀 더 재밌는 내용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죠. 자, 뱅크먼 프리드에서 테라 붕괴 시장 조사 직면 해서 권도영은 트위터에다가 진실 공개를 촉구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내가 아는 모든 거래는 투자를 위한 것이나 위험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100만 명에게 이해 문제에 대한 것을 공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SBF 그리고 알라메다 추락 직전에 그들이 10억 달러를 UST 제공했는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밝힐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테라, 디파이 생태계에 참여하려는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에 알라메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을 얘기했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게 진실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실을 정말 밝혀지면은 루나가 자기네들 잘못은 분명하게 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만 조금 뭔가 어그로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끌려는 이런 의도가 저는 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꽝 대신 닭이라고 해서 해외 도피 권도영을 못 잡고 초기 동업자인 신현성 영장 친검찰이라고 나와 있죠. 참 이 부분 보면은 또 살펴볼게요.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해서 권도영 대표와 함께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다른 사람이 잡혔어요. 그쵸? 29일에 사기 및 배임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해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얘기해서 나머지 4명은 테라 루나 기술 핵심 인력이고 4명의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권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2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싱가포르로 출각을 했고 그리고 검찰이 싱가포르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자 제3국에 은신한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도주설이 뭘까? 근데 계속해서 트위터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권도영 씨가 요즘에는 얘기하면 대명사가 뭐다? 루나가 아니라 트위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도 잡히지 못했다라는 건데 한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도영도 들고 나간 여권이라고 해서 도피자 반납률 고작 3%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좀 법안이 바뀔 것처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현행법상 여권 효력을 중지하려면 당사자로부터 여권을 받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데 이미 도피 중인 경우가 많아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권 반납을 명령한 건수는 2,902건이지만 실제 반납이 이루어진 건은 87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내를 떠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여권을 반납할 가능성이 없음에 절차에 따라 반납 통지서를 2차까지 송달하고 그 이후에는 2주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여권 효력이 정지된다. 그래서 총 1개월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개월 안에 정말 작정하고 뭔가 손댈 것 같으면 그냥 튀면 끝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권도영 씨는 아무래도 잠적을 어딘가에 했는데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안 잡히고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권도영의 경우에는 9월 15일에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을 했지만 통지서 송달 및 공시를 거쳐서 34일이 지난 10월 19일에 효력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했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건강보안공단 최아무개 팀장도 9월 27일 경찰이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지만 17일 공시를 시작해 2주 뒤 같은 31일에야 여권 효력이 정지됐다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체류를 어딘가에는 지금 하고 있을 권도영 씨가 하루빨리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도대체 이 사건은 언제쯤 해결이 될까?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진실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뭔가 나올 것 같고 올해 정말 최고의 검색어 키워드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키워드 검색어 제가 한 번에 한눈에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끝에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